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금융협회 그러니까 IIF가 2024년에 중국 경제가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이 중국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650억 달러 그러니까 한 84조 2,400억 원의 자금 유출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저명 금융학자는 중국 주식에 투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까지 했습니다. 왜 이런 말들이 나도는지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4일 IIF가 전날 펴낸 보고서에서 중국 채권의 경우에 연초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런 흐름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 예측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당장 중국의 발등에 떨어진 불은 중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이가 크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위안화 표시 자산에서 자본 유출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위안화는 연초 이후에 미국 달러 대비 6.2%까지 하락했고 9월에는 7.3을 넘어섰으며 10월에는 다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위안화에 대한 압력이 완화돼서 최근 몇 주 동안에 미국 달러 대비 7.13에서 7.17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13일에 발표된 IIF의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11월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신흥시장으로 유입된 자금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 시장과 채권에서 37억 달러를 회수했습니다. IIF에 따르면 11월 신흥국 증시에 약 434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금의 흐름에 이 중국은 배제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IIF가 내년에도 신흥국 통화 수익률이 미국 경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점입니다. 중국 자산의 경우에 중국과 서방과의 관계 악화가 주요 하방 리스크로 남아 있으며 디리스킹, 리쇼링 및 기술 금수 조치에 대한 우려가 내년에도 지속되면서 자본 흐름에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결국 선진국 중앙은행의 매파적 성향이 줄어들면서 비중국 신흥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하락의 혜택을 받을 것이지만 중국으로의 자금 유입은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과 투자 심리 변화로 인해서 계속 발목을 잡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IIF는 예측을 한 겁니다. IIF의 지적이 피부로 와닿는 것은 지난 9일 중국 최고의 금융 전문가로 꼽히는 류지펑이 중국 자본시장의 병폐를 지적하면서 주식 투자 자제를 공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가 중국 정법대 자본금융연구원장 겸 국가사회과학펀드의 수석 전문가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증권법과 선물거래법 등 중국 자본시장 관련법 초안 발현에도 참여를 했고 270여 개 기업의 주식 재상장 그리고 투자 방안을 설계해서 중국 최고 금융 전문가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9일 더윈 그러니까 중국판 틱톡과 웨이버, 중국판 트위터 같은 이런 중국의 SNS 플랫폼들은 최근 류지펑 계정의 게시와 팔로워를 금지했다 그러면서 류지펑의 SNS 계정 차단은 그가 최근 잇따라 중국 자본시장의 문제점을 비판한 직후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류지펑 교수는 지난 1일 SNS에 올린 글에서 중국의 자본시장 제도는 아직 완벽하지 않다 그러면서 지금은 주식 투자를 하기에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류지펑은 이어서 특정 주주가 회사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등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시장 진입을 고려해도 늦지 않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류지펑 교수는 지난 2일 열린 허신 재경 연례총회에서도 특별 강연을 통해서 중국이 개혁 개방한 지 45년, 자본시장 제도를 도입한 지 33년이 됐지만 자본시장의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화됐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10명 중 1명만 이득을 취하고 9명은 손실을 본다는 말로 지금의 중국 주식시장을 표현하고 있는데 대주주가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관계없이 상장한 후에 홀로 이득을 챙기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면서 중국 현실을 호되게 꼬집었습니다. 그는 또 중국은 지난 16년 동안
쉬운 두 차례 종합주가지수 3,000선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정체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가 부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류제풍 교수는 이에 대해서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자본시장에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됐고 상장업체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대주주들이 경영에 집중하면서 소액주주들과 상장의 성과물을 공유하는 대신에 보유 지분을 처분하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데만 몰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중국의 자본시장은 개혁 개방 이후에 부의 분배가 불공평하고 정의가 결여된 시장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그는 이어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야지 중국의 종합주가지수가 4,000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류제풍 교수는 지난 5일 SNS에 올린 마지막 게시물에서 당국은 증시 발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금융을 중시해야 된다 그럽니다. 자본시장이 발전해야지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고 주가가 상승하면서 주식시장이 좋아져서 소비와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중국 경제 현실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보면서 투자를 하지 말라라고 극구선사를 치는 것은 중국 경제 현실이 중국 당국이 말하는 것처럼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6일에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면서 중국 경제가 올해 회복세를 보이는 전환의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그 반대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GDP가 5%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지만 수치를 꽤 맞추기 위한 억지 투자, 그러니까 부정적인 부동산 투자 등을 제외한다면 중국의 올해 실제적인 성장률은 0에서 2.5%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월저널은 중국 당국이나 IMF가 인정하는 공식적 성장률 수치를 받아들일 수 없는 단서로 실제적인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로 공공버스 운행 중단, 가로등 소등, 또 성장률을 부풀기 위한 다양한 통계 조작, 청년 실업률 발표 중단 등 부정적 데이터 전면 비공개,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 감소, 물가 디플레이션, 견고한 성장률 발표도 불구하고 재정적자 긴급 확대, 디폴트 위기에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무리한 인수작업, 그러니까 비구현을 핑한그룹이 인수하도록 지시한 바 있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 새로운 공적 개발 원조보다 1:1로 국가로부터의 부채 상환 순징수 증가,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의 지속적인 강세 지속, 올해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주식시장, 공개적 또는 비공개적 심각한 자본 유출, 사상 최저 수준의 혼인율과 출산율, 이런 징후들은 사실 일부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중국 당국이 경제 성장에 스트레스를 주는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숨기고 있고 심지어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는 것조차 단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중국 경제학자들은 솔직하게 중국 경제 현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 학자는 중국 경제 규모가 이미 미국 경제 규모의 70% 이상에서 67%까지 축소되었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중국 경제가 40% 이상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봤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다른 학자도 부동산 침체가 아직 본격적인 금융위기로 번지지 않은 것이 기적이다. 이렇게 말했고 또 다른 학자는 경제 성장을 방치하면 사회적,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리들은 경제적 신뢰성보다는 정치적 목표를 우선시하면서 측정하기 어려운 서비스업 활동이 갑자기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규정하는 등 성장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라고 주장할 방법을 찾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 줄 실질적 데이터 부족으로 더 이상 강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총극을 빚고 있습니다. 거짓말도 한계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중국 당국은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고 GDP 성장률이 5%를 상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외국 기업이 떠나는 이유, 국내 민간 기업이 투자나 신규 채용을 거부하는 이유, 소비자들이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당국은 또 경제적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종종 글로벌 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는 핑계를 대지만 올해 미국의 실적은 중국과 정반대였다는 점에서 그런 변명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중국 경제의 침몰이 불과 1년여 만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지난 1월만 해도 중국 경제가 올해 대성장을 하면서 미국 경제를 추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봤고, 또 성장률은 미국의 5배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지금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중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 대호각성하지 않는다면 날이 갈수록 중국 경제는 수렁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